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재미있는 트윗 쏘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나와 계시는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주말에 나오시는 거 좀 불만스럽지 않으십니까? 무한도전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무한도전보다는 새날이 좋아요. 밑바닥 언론에 대한 사명.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무한한 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딱히 사명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여서 뭐 사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한 3명 정도 되겠고요. 자, 다음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어서 오시고 오늘 도너스를 사오셨어요. 도나스. 도너츠. 아니 우리 그 여성 동지들이 워낙 이 도너츠를 좋아해서 또 거기다가 또 제가 오늘은 또 묘하게 자금이 조금 남아요. 네, 그래요?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복되신 분. 한 가지 인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천 간석동에 사시는 그 애청자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유명종 씨냐고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게 했던 야밤에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구마와 도너츠는 좀 잘 안 어울리긴 해요. 우리 고구마 문재인 대통령 말고 이제 도너츠 문재인 대통령 뭘까요? 뭔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엮인 것 같은 느낌. 달달한. 네. 다음에 희랑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다. 이 톤 되게 좋아요. 이 톤.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그거 말고 딱 이 톤. 한 번 더 해봐요.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아주 톤 좋아요. 이게 이제 약간 좀 평론가적 그런 톤. 다음에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똑같나요? 우전 좀 올리세요. 잠겨가지고 방송을. 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건 안 올려도 발이 떨어져요. 프랑스 대선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어요. 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국내 정치 문제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제 정치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희랑님이나 마차님의 시각이 필요한 거죠. 예. 저분들이 저 생긴 건 완전 동양인데 그 시각은 굉장히 서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글로벌 하시죠. 글로벌? 글로벌 아주. 아, 오늘 왜 이래 도나스에 글로벌해 왜 그래? 도나스. 친근감 있는데 왜 그러세요? 예. 아니 글로벌 뉴스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러세요? 글로벌 뉴스. 희랑님한테 한번 영어 한번 배우시 바랍니다. 글로벌 뉴스. 예, 글로벌 뉴스. 예. 글로발을 잘 쓰고 계십니다. 네. 웃어야지 이럴 땐. 아 생각해보니까 반성문을 영어로 글로벌이네요. 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네. 아, 자 출발하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박근혜 정부 때는 저 송로버섯, 캐비어 뭐 이런 반찬도 있었다는데 오늘 그런 거 있었나요? 예,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먹었습니다. 예. 그 후식을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걸 내시겠다고 했는데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였어요? 저도 뭐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예. 인삼을 그 통째로 예. 10시간 정도 이렇게 고아서 그 뭐 대추물이나 꿀로 절였다 그러는데요. 예. 일종의 뭐 인삼 강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그걸 뭐 몇 점씩 맛있게 먹고 또 올 때 그걸 좀 쌓아주셔가지고 예. 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놀라웠다? 놀라웠다.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송로버섯 캐비어 같은 거 없어서 편하게 먹었대요. 그것도 다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가 불편한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냥 그러면 그럴 줄 알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언제 먹겠어. 최근에 그 가짜뉴스 돌았죠. 박근혜 씨가 감옥에서 엄청난 만찬을 먹고 있다고. 예. 그거 가짜뉴스라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건데. 가짜뉴스였어요. 그 송로버섯 이야기도 그때 나와서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정치적인 뭐 연대, 협치,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재밌지만 때로는 정치 언저리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역사를 끌어가는 일종의 문화적인 트렌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송로버섯으로 대표됐던 그렇다고 박근혜 씨가 송로버섯을 먹고 그것만 먹고 뭔가를 했겠어요? 평상시 때 그렇게 호화 만찬만 즐겼겠냐고요. 아 그 저기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씨는 그 송로버섯하고 캐비어를 자기가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만 주는. 그리고 별로인 사람한테는 안 주는 그런 요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신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할머니들은 광이나 이런데 깊숙하게 짱 박아놓고 있다가 정말 그 귀한 손님 오면은 꺼내주던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오늘 이야기의 패턴이 재밌네요. 네. 도나스, 광, 뭐 그러니까 광 모르세요? 모르신 분 손. 조금 있으면 뒷칸도 나오겠는데. 광은 온돌이 들어가지 않는 마룻바닥으로 된 방이에요. 그러니까 창고? 아니 창고도 아니지. 창고는 이제 그래. 일반적으로 땅 위에 만들어진 게 창고고 네. 광은 온돌이 안 들어가야 돼.
마룻바닥으로만 돼 있어 되게 시원한 방이에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주로 그런 광에다가 그런 거를 이렇게 보관했었죠. 현대 한국 소설에서 많이 봤네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태어나고 막 자라고 그런 세대라서 그런 그 도시화와 농업의 모든 걸 경험한 사람들이라 난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골에 태어나가지고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또래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서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내가 봐서 한 30년 차이 나. 맞아요. 우리 동네엔 텔레비가 없었다? 전기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깜짝 놀래. 왜냐하면 서울에 그 시절에 사람들은 텔레비도 있고 전기도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문화적 차이가 지체, 딜레이가 막 심하게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 차를 타는 거를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흙길로 3년 차가 다니면 애들이 코찔찔이 애들이 쫓아다녔어요. 3년 차 본 적은 있습니다. 네, 3년 차를 아시아 자동차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뒤를 막 쫓아다니면서 그 흙먼지를 마시는 그 기분에 미세먼지 아니고 그냥 먼지를 그냥. 흙먼지와 매연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우리도 뭐 우리 시골에도 텔레비전은 저희도 조금 그 아주 가난하진 않아서 4학년 때인가 텔레비전을 처음 샀어요. 흑백 텔레비전을. 그럼 소독차도 막 이렇게 따라다녀주셨겠네요. 소독차는 최근의 일이죠. 아 그래요? 근데 아마 그 김정숙 여사의 인삼광장으로 좀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네. 기사를 보니까 블로그 있죠. 그 요리 블로그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진 그 앵글이나 딱 각도나 이 사진 컷들도 이 청와대에 누군가 직원이 찍었을 텐데 이게 뭔가 감각이 있네요. 이게 정확하게 아이고 음식하고 사람이 같이 딱 배치되면서 전문 사진가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사진가세요. 이게 블로그 필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언론 보도용 사진이 아니고 이게 블로그 컨셉이라고 잡고 찍은 것 같아요. 이게 그 김영란법 저촉되는 것 때문에 5만 원 이하로 해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인건비로 치면은 5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이제 인건비니까 인건비는 본인이 하셨으니까 여사께서. 근데 이 인삼을 저희는 이제 그 강화 출신들은 이런 거를 종종 먹었어요. 인삼이 많이 나서. 그런데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삼전과라는 게요? 예. 인삼을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인삼 전과들을 보면 작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썰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통째로 보통 보면은 이제 한 3년근이나 5년근 인삼, 3년이나 5년 키운 거예요. 그런 인삼을 통째로 전과를 만드는 건데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정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그 궁금한 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인삼광장은 인삼 뿌리 좀 가는 거 있죠. 네. 요거를 밀가루 같은 데다가 튀김옷 입혀가지고 튀겨서 달달한 걸로 만드는 그런 강정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래서 네. 강정이고요. 이게 전과라서 데춘물에다가 데춘물을 먼저 우려야 돼요. 그리고 그 물로 이 인삼을 넣고 10시간 동안 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과로 만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노회찬 대표가 강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혼란이 생긴 거예요. 아 괜찮아요. 전과나 강정이나 뭐 어떻습니까? 근데 원래 메뉴는 그건 이제 그 디저트였고 원래 메뉴는 비빔밥이었다고 해요. 비빔밥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육회 비빔밥을 드셨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비빔밥에 이게 맛을 들이신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런 성격인데 맛있으면 그것만 먹어. 그러니까. 근데 그 육회 비빔밥 그 음식점 선정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죠. 아니었었습니다. 네. 또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5.18과 관련이 있는 집을 수소문해 가지고 피해자 거기에 집안이 들어갔다고. 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간 거예요. 대단하신 디테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8,000원짜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이나 그러면 박근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들이 먹는 건 대단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비빔밥이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게. 그렇죠. 비빔밥은 청와대 조리장이 했을 거고 강정은 김정숙 여사님께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손편지도. 네. 손편지. 그러게 중요하죠. 정성이 아주.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둔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쇼앤 침대 써보셨나요? 필바운드 깔창은요? 쿠션 재벌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소파를 출시했습니다. 쇼앤소파는 최고급 소재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거품을 쫙 뺐습니다. 쇼앤 침대를 써보신 분들은 그 품질을 아십니다. 최고급 가죽과 자재들을 사용한 소파입니다. 타사 대비해서 두꺼운 국내산 가죽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실리콘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쇼앤소파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쿠션 제품 전문 메이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영부인한테 잡혀 살아야 하는 이유? 1번. 1번 군대 기다려줌. 근데 이건 약해. 그럴 수 있지? 그럼요. 저도 기다렸는데. 망했어 나는. 고무신을 거꾸로 안 신으면 이놈들이 오카를 거꾸로 신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쨌건 군대 기다려줌. 2번. 2번 감옥 기다려줌. 이건 좀 어렵다. 이거는 감옥은 기다릴 수 있는데요. 집안의 반대가 심해져요. 감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체류탄 맞고 쓰러진 사람 닦아준 그 멘탈로 생각하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여기까지는. 다음에 3번. 고시공부 기다려줌. 이거 어렵지. 이거 어려운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문 대통령이 고시를 꽤 빨리 일찍 합격한 건 아니죠? 예. 아마도. 재수했다고. 재수라고 해봤자 2년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고시 공부하는 걸 기다려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 실업자예요. 그것도 저 전라도 미취업자. 예, 전라도 가가지고 대응사 또 들어가서. 해남 대응사. 예. 미취업자 들어가는 돈만 있고 수입이 없는 사람을 애인으로 기다려주면 이거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을 보살펴줬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기다려준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렇지. 예, 이거는 임팩트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80년대나 이렇게 영화 보면 남자가 고시 붙어가지고 검사가 되면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던 여자를 내팽개치고 딴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게 기본값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였구나. 그렇죠. 저 우병우 이런 애들이 다 그런 케이스예요. 생각해보니까요. 애청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 좀 드리려고요. 지난주에 이제 웃기자고 명정님이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법대 나와서 고시에 떨어지면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였냐면은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냥 공무원이면 어떻고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상하게 와전돼가지고 또 본인을 자기 패족이라고 그랬어. 패족까지 안 갔다고 저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고시 공부에 몇 년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자학이 너무 심하셨어요. 네. 아니, 10년, 20년씩 하는 사람들은 정말 패족돼요. 원래 숨겨진 의도는 뭐였냐면은 명정님은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저 양반 법대에 나와서 다들 알아. 이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법대라는 게 꼭 사실을 보러 가야 되느냐부터 이렇게 달아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항의가 들어왔군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해줘야지 재밌는 거라서 그런 그 녹음실 내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4번째. 고시 합격하니까 부산 내려가자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내려가. 경력 단절녀를 만드셨어요. 아이, 그래도 요거는 내가 이해가 된다. 변호사가 됐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서울하고 부산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시를 합격하고 그러면은 또 그분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들이 대학교 나온 그 즈음에서 대부분 직장 잡거든요. 네. 물론 직장 고향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고시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김정준 사도 서울에서 학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네. 보통은 둘 다 경희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부산 사투리 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해볼까요? 네. 뭐라고 문재인 합니까? 대통령 톤으로 해야 돼요. 비슷해야 됩니다. 김정숙 여사에게 부산 내려가자를 그런 톤으로 한번 해봐요. 한번 만들어봐요. 장작 한번 해보세요. 가자. 아니지. 어때? 아니지. 간다.
아니죠. 그냥 가자. 가자. 그러면 이 상황을 고시까지 합격했어. 아, 가자.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김정숙 여사는 이제 친정 되시는 쪽에다가 막 자랑도 하고 그랬어. 본인도 지금 그 시립에 들어가셨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랑 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사투리 가능하신 분 한 대화 한번 해보세요. 여사님은 서울 분이시잖아요. 서울 사람이 없네. 그러네. 미국 막 광주 막 아이 제일 가까운 강화. 근데 남자야. 남자야. 한번 해봐요. 어쨌든 여자분 우리 희랑님만 해봐요. 그래요. 여보 이제 우리 진짜 편하게 살겠다. 아우 좋아. 가자. 어디요? 부산. 어디요? 가야 돼. 어디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하러 가? 아니, 저희 보통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아 정말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면은. 네, 그럼 갈까? 아니 부산이라고 말한 것 자체 가자라고 그러니까는 간다. 제가 말한 건 아까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부산이고 가자라고까지 한 게 굉장히 다정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그 당시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더 다정했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부산 사람이면 그 시절에 부산 분이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러죠. 짐 싸라. 짐 싸. 그러면요, 저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가 가능한 분이 밖에 계시거든요. 저분한테 그 성대모사로 한번 잠깐만 좀 자리를 한번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면 보고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톤으로 김정숙 여사에게 사업고시 합격했는데 부산 가자는 말을 대충 만들어 한번 해봐요. 이제 우리도 살만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부산에 내려가야겠지요? 감사합니다. 좀 실망스럽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네. 남편분이 없으신 것 같고요. 우리 방송에 대통령이 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새날에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서면 보고를 하셨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정말 실망스럽겠죠. 근데 그게 정반대일 수도 있어. 우리가 그걸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도 흔쾌히 너무 나는 부산가 살고 싶어서 나는 서울보다 광안리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태종대도 있는 부산에 가 살고 싶었으면 이건 비친 건 아니야. 그렇죠. 김정숙 여사 그 성격을 보면 어디 가서도 잘 지내실 것 같아요. 네. 그 표정이나 사택에 계실 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보면 그냥 저 시베리아 벌판에 떨어뜨려도 그 동물들하고 같이 사귀면서 잘 지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래도 내려갈 수 있는데 부산도 큰 도시니까 변호사 하면 잘 먹고 잘 살겠죠? 라고 생각했어요. 다섯 번째. 그래놓고 하는 게 인권 변호사. 이 인권 변호사라는 게요. 그저께 이재정 변호사도 나왔잖아요. 네. 그 민변 출신이고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시국 사건은 다 사실 실비 또는 거의 무료인 경고를 해주고 그때 인터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또 변론이 또 있어. 일반 그렇죠. 뭐 잡범들이 포함해가지고. 인권 변호사 하면 돈을 많이 벌긴 좀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뭘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기가 힘들어요. 뭐 하나 제대로 맡으면은 진짜로 돈 벌리는 사건 수임하기는 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때 인권 변호사 하면서 손바닥만한 종이에 그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노동자들 돈 없는 노동자들의 무료 상담해 준다고 그런 종이도 돌리고 했었어요. 자, 그래 인권 변호사까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돈 좀 없어도 보람은 있잖아. 인권 그렇죠. 변호사의 부인이니까. 그렇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전세 2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한결에 살리겠다고 2억 신용대출 받아서 빌려줌. 이혼감이야 이혼감. 이건 내가 보기엔 민폐다. 아무리 부인이지만. 이 당시에 이혼 안 당한 게 이거는 용한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능력이 좀 출중하신 분이시네요. 신용대출 2억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한 신용도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건 문재인 변호사 신용도 아닌가요? 변호사들은 대출 잘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용이 없어서 이런 2억을 대출을 못 받아봐서 모르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대출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문재인 변호사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한결에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한 가족이니까 부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그런 측면인 거죠. 나는 이제 결혼 안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 속속죠 여기까지.
그리고 또 문제가 한결이라는 게 상당히 걸리는데 그건 다른 에피소드에서. 자, 다음에 7번째. 청와대 들어가니까 백화점 출입도 못하게 함. 요거는 지금 그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이야기인 것 같죠. 네.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메이커를 모른대요. 유명하시죠. 메이커를 몰라서 짝퉁, 그러니까 보통 메이커 좀 아는 사람은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이거 뭐 짝퉁인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짝퉁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쁘면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런 논란들 가끔씩 있잖아요. 무슨 정말로 이렇게 명품 인고 막 들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본인이 짝퉁을 든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는 스타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쁘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유명 메이커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양말. 그게 브랜드 양말로 로고가 보여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인권 변호사야라고 그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 동대문에서 몇 장에 뭐 얼마 하는 걸로 샀는데 제가 이게 명품인지 모르고 샀습니다라고 올라와가지고. 우리 마차님은 명품 좋아하십니까? 정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이 막히죠? 실제로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들은 명품 하나씩 2개씩은 갖고 싶어 하죠? 갖고 싶어 하죠. 그것을 뭐 명품이라고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뻐서 사니까 보니까 명품이더라. 그건 이제 재력이 있는 분 이야기고.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은 돈 엄청 모은다거나 한 50개월 할부 이렇게 뭐 어디까지가 명품이에요? 그것도 기준이 다를 것 같은 게 나같이 좀 못 사는 사람들은 한 200만 원이 명품이고 왜 이명박이 부인 그 김윤옥 씨 그분처럼 가방 하나에 한 2, 3천만 원 하는 거 들고 다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500만 원짜리 백이 명품 아닐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명품의 나라 프랑스를 잘 아시는 우리 마찬이. 저는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프랑스 명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강남 한복판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 분위기가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없으면 안 되게. 네. 하나도 아니죠. 보통 이제 이게 컬렉션이 돼갖고 그럼요. 몇 개씩 사게 되죠. 네. 그렇구나. 그렇긴 한데 사실 뭐 그게 나중에 거기를 벗어나니까 그게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작 프랑스에서 정말 명망이 있는 가문의 사람들도 우리나라 강남이나 이런 그러니까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명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이태리하고 프랑스가 유명하죠. 그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방송으로 꽤 여러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기준이 다 그렇게 물질적이진 않아요. 진짜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서 저 양반은 변호사 부인이고 민정수석 비서실장 부인이고 대통령 부인인데 그 정도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당연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기준이다 이게 지금. 자 다음에 8번째. 정치 시작하니까 적극적 내조. 이건 당연한 거지. 사실 이거는 8번은 삭제. 이거 당연한 거지. 반론해 주실 분. 정치 시작하니까 적극적 내조 말고. 일단 고시 합격한 순간부터 내조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직장 그만두고 부산 내려가자라는 말 나오기 전에 오빠 나 직장 그만두고 우리 부산 가서 개업하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추가로 또 올라온 게 있네요. 9번째. 생활이 넉넉지 않은데 후원금은 많이 냄. 속 터지겠다. 진짜. 후원금 이건 정말 무지막지하게 내셨더라고요. 그 MBN에서 했던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여기저기 꾸준하게 후원금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청약 통장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이야기처럼 선행은 밖으로 막 드러내는 건 아닌데 사실 지금은 이제 정권교체가 됐으니까요. 막 그 엄혹했던 시절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지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이럴 때 시절에는 사실 우리의 연대감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로 힘드니까 조그마한 단체, 진보단체나 무슨 관련된 언론사들 막 후원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 그거 한 번도 끊지 않고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몇만 원짜리 있지만 다 합쳐보면 거의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되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만 원짜리든 2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달 나가는 후원도. 있긴 있죠. 예.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 그 연대감으로 살아온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시니까 좀 많이 내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 생활이 안 될 정도면 이건 좀 과한 이중의 병 아닙니까? 어쨌거나 뭐 잘 사셨으니까 일단 살아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그게 그 연대하고 후원을 시작하다 보면은 늘어나기는 해도 끊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끊는다는 게 맞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설득이 안 돼요. 스스로에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번 달 생활비가 깐당깐당 해도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커피 2잔을 덜 마셔서 10,000원이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더 늘린다든지라고는 해도 끊는 거는 좀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몇 개라고 해봐야 그중에 한 5개는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총통 해봐야 한 20만 원 정도 11조 개념 같은 걸로 그렇게 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대통령님 너무하셨어요. 다음에 10번째. 친구 고시 공부 지원. 무슨 소리예요? 어떤 분을 지원하신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친구 그 미담에 나온 그 다리가 불편해서 없고 소풍 갔다는 친구분 있죠. 이분인데 김정학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예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고 이분을 문재인 그때 변호사가 2년 동안 그 고시 공부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고시 공부에서 패스해서 유명한 그 변호사가 아주 판사가 된 거죠. 11번째 이거 결정적이야 이거. 프로포즈도 안 함. 심지어 여사님이 하게 만들었어. 대답했으면 됐죠, 뭐 굳이 뭐. 이게 그 본인은 생활이 넉넉치 않으니까 프로포즈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김정숙 여사께서 그걸 알고 프로포즈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 프로포즈 논쟁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포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결혼 안 하셨어요? 참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프로포즈 안 해서 결혼 못한 거예요. 아, 그런 건가? 이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예? 그건 잘못됐긴 했어. 뭐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자, 콜, 데스, 가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프로포즈 개념을 정리 좀 합시다. 실제로 프로포즈는 결혼하자고 하는 것이 프로포즈잖아요.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형식을 갖춰주길 바래요. 그래요? 그게 드라마나 영화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면 사귀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그게 태도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나랑 결혼해 줄래를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선상 이벤트 뭐 이벤트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원하면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원해요. 근데 남자친구의 여력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무리하면 좀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프로포즈 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 같은 건데 이게 너무 이제 이벤트로 흐르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나물님의 트윗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사실 말해본다. 조국 교수님도 문 대통령님처럼 부인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다고 하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얼굴 패권 정권의 문제점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게 잘못 들으면은 남녀 평등이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그런데요, 굳이 남자가 꼭 프로포즈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가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차님은? 여기 여장 저희 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여자가 프로포즈 하는 건 좀 별론 것 같아요.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 됩니다. 남자가 해야 제맛. 그 경희대에 그 현수막이 걸렸더만요. 김정숙 몇 학번. 제이나 나랑 결혼할래? 문재인 몇 학번 무슨 과 벽학 무슨 몇 학번? 그래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인삼을 저희는 이제 그 강화 출신들은 이런 거를 종종 먹었어요. 인삼이 많이 나서. 그런데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삼 전과라는 게요? 예. 인삼을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인삼 전과들을 보면 작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썰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통째로 보통 보면 이제 한 3년근이나 5년근 인삼, 3년이나 5년 키운 거예요. 그런 인삼을 통째로 전과를 만드는 건데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정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그 궁금한 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인삼 강정은 인삼 뿌리 좀 가는 거 있죠. 요거를 밀가루 같은 데다가 튀김옷 입혀가지고 튀겨서 달달한 걸로 만드는 그런 강정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래서 강정이고요. 이게 전과라서 대추물에다가 대추물을 먼저 우려야 돼요. 그리고 그 물로 이 인삼을 넣고 10시간 동안 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가 강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혼란이 생긴 거예요. 괜찮아요. 전과나 강정이나 뭐 어떻습니까? 근데 원래 메뉴는 그건 이제 그 디저트였고 원래 메뉴는 비빔밥이었다고 해요. 비빔밥.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육회 비빔밥을 드셨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비빔밥에 이게 맛을 들이신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런 성격인데 맛있으면 그것만 먹어. 그러니까. 근데 그 육회 비빔밥 그 음식점 선정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죠. 아니었었습니다. 네. 아, 또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5.18과 관련이 있는 집을 수소문해 가지고 피해자 거기에 집안이 들어갔다고 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간 거예요. 대단하신 디테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8,000원짜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이나 그러면 박근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들이 먹는 건 대단할 거야 하지만 사실은 비빔밥이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게. 그렇죠. 비빔밥은 청와대 조리장이 했을 거고 강정은 김정숙 여사님께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손편지도. 네. 손편지. 그러게 중요하죠. 정성이 아주.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재미있는 트윗 속가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나와 계시는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주말에 나오시는 거 좀 불만스럽지 않으십니까? 무한도전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무한도전보다는 새날이 좋아요. 밑바닥 언론에 대한 사명.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무한한 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딱히 사명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여서 뭐 사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한 3명 정도 되겠고요. 자, 다음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어서 오시고 오늘 도너스를 사오셨어요. 도나스. 도너츠. 아니 우리 그 여성 동지들이 워낙 이 도너츠를 좋아해서 또 거기다가 또 제가 오늘은 또 묘하게 자금이 조금 남아요. 네, 그래요?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복되신 분. 한 가지 인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천 간석동에 사시는 그 애청자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유명종 씨냐고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게 했던 야밤에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구마와 도너츠는 좀 잘 안 어울리긴 해요. 우리 고구마 문재인 대통령 말고 이제 도너츠 문재인 대통령 뭔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엮인 것 같은 느낌. 달달한. 네. 다음에 희랑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이 톤 되게 좋아요. 이 톤.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그거 말고 딱 이 톤. 한 번 더 해봐요.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아주 톤 좋아요. 이게 이제 약간 좀 평론가적 그런 톤. 다음에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똑같나요? 의자 좀 올리세요. 잠겨가지고 방송을. 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건 안 올려도 발이 떨어져요. 프랑스 대선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어요. 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국내 정치 문제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제 정치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희랑님이나 마차님의 시각이 필요한 거죠. 예. 저분들이 저 생긴 건 완전 동양인데 그 시각은 굉장히 서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글로벌 할 수 있는. 글로벌? 글로벌 아주. 아, 오늘 왜 이래 도나스에 글로벌해 왜 그래? 도나스. 친근감 있는데 왜 그러세요? 예. 아, 글로벌 뉴스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러세요? 글로벌 뉴스. 희랑님한테 한번 영어 한번 배우시 바랍니다. 그런 마룻바닥으로 된 방이에요. 창고? 아니 창고도 아니지. 창고는 이제 그래. 일반적으로 땅 위에 만들어진 게 창고고 네. 방은 온돌이 안 들어가야 돼. 마룻바닥으로만 돼 있어 되게 시원한 방이에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주로 그런 광에다가 그런 거를 이렇게 보관했었죠. 현대 한국 소설에서 많이 봤네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태어나고 막 자라고 그런 세대라서 그런 그 도시화와 농업의 모든 걸 경험한 사람들이라 난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골에 태어나가지고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또래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서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내가 봐서 한 30년 차이 나. 맞아요. 우리 동네엔 텔레비가 없었다? 전기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깜짝 놀래. 왜냐하면 서울에 그 시절에 사람들은 텔레비도 있고 전기도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문화적 차이가 지체, 딜레이가 막 심하게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 차를 타는 거를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흙길로 3년 차가 다니면 애들이 코찔찔이 애들이 쫓아다녔어요. 3년 차 본 적은 있습니다. 네, 3년 차를 아시아 자동차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뒤를 막 쫓아다니면서 그 흙먼지를 마시는 그 기분에 미세먼지 아니고 그냥 먼지를 그냥. 흙먼지와 매연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우리도 뭐 우리 시골에도 텔레비전은 저희도
조금 그 아주 가난하진 않아서 4학년 때인가 텔레비전을 처음 샀어요. 흑백 텔레비전을. 그럼 소독차도 막 이렇게 따라다녀 주셨겠네요. 소독차는 최근의 일이죠. 아 그래요? 근데 아마 그 김정숙 여사의 인삼광장으로 좀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네. 이 기사를 보니까 블로그 있죠. 그 요리 블로그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진 그 앵글이나 각도나 이 사진 컷들도 이 청와대에 누군가 직원이 찍었을 텐데 이게 뭔가 감각이 있네요. 이게 정확하게 아이고 음식하고 사람이 같이 딱 배치되면서 전문 사진가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진가세요. 이게 블로그 필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언론 보도용 사진이 아니고 이게 블로그 컨셉이라고 잡고 찍은 것 같아요. 이게 그 김영란법 저촉되는 것 때문에 5만 원 이하로 해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인건비로 치면은 5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이제 인건비니까 인건비는 본인이 하셨으니까 6개. 글로벌 뉴스. 네, 글로벌 뉴스. 네. 글로벌을 잘 쓰고 계십니다. 네. 웃어야지 이럴 땐. 아 생각해보니까 반성문을 영어로 글로벌이네요. 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러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박근혜 정부 때는 저 송로버섯, 캐비어 뭐 이런 반찬도 있었다는데 오늘 그런 거 있었나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먹었습니다. 예. 그 후식을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걸 내시겠다고 했는데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였어요? 저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예. 인삼을 그 통째로 10시간 정도 이렇게 고아서 뭐 대추물이나 꿀로 절였다 그러는데요. 예. 일종의 뭐 인삼 강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그걸 몇 점씩 맛있게 먹고 또 올 때 그걸 좀 쌓아주셔가지고, 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놀라웠다? 놀라웠다.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송로버섯 캐비어 같은 거 없어서 편하게 먹었대요. 그것도 다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가 불편한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냥 그러면 그렇게 알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언제 먹겠어. 최근에 그 가짜뉴스 돌았죠. 박근혜 씨가 감옥에서 엄청난 만찬을 먹고 있다고. 네. 그거 가짜뉴스라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그 송로버섯 이야기도 그때 나와서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정치적인 뭐 연대 협치,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재밌지만 때로는 정치 언저리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역사를 끌어가는 일종의 문화적인 트렌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송로버섯으로 대표됐던 그렇다고 박근혜 씨가 송로버섯을 먹고 그것만 먹고 뭔가를 했겠어요? 평상시 때 그렇게 호화 만찬만 즐겼겠냐고요. 아,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씨는 그 송로버섯하고 캐비어를 자기가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만 주는. 그리고 별로인 사람한테는 안 주는 그런 요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신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할머니들은 광이나 이런데 깊숙하게 짱 박아놓고 있다가 정말 그 귀한 손님 오면은 꺼내주던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오늘 이야기의 패턴이 재밌네요. 네. 도나스, 광, 뭐. 그러니까 광 모르세요? 모르신 분 손? 조금 있으면 뒷칸도 나오겠는데. 광은 온돌이 들어가지 않는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쇼앤 침대 써보셨나요? 필바운드 깔창은요? 쿠션 재벌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소파를 출시했습니다. 쇼앤소파는 최고급 소재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거품을 쫙 뺐습니다. 쇼앤 침대를 써보신 분들은 그 품질을 아십니다. 최고급 가죽과 자재들을 사용한 소파입니다. 타사 대비해서 두꺼운 국내산 가죽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실리콘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쇼앤소파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쿠션 제품 전문 메이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영부인한테 잡혀 살아야 하는 이유 1번. 1번 군대 기다려줌. 근데 이건 약해. 그럴 수 있지. 그럼요. 저도 기다렸는데. 망했어 나는. 고무신을 거꾸로 안 신으면 이놈들이 오카를 거꾸로 신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쨌건 군대 기다려줌. 2번 감옥 기다려줌. 이건 좀 어렵다. 이거는 감옥은 기다릴 수 있는데요. 집안의 반대가 심해져요. 감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체류탄 맞고 쓰러진 사람 닦아준 그 멘탈로 생각하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여기까지는. 다음에 3번. 고시공부 기다려줌. 이거 어렵지. 이거 어려운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문 대통령이 고시를 꽤 빨리 일찍 합격한 건 아니죠. 예. 아마도 재수했다고. 재수라고 해봤자 2년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